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예, 벌써 상류 12TV가 시작된 지 1년이 됐는지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아까 여미남하고 채플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1주년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돌떡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진진님한테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 하면 우리가 미스코리아 진선미도 있고 여러 가지 진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은데, 진짜의 그 한자 의미들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나아갈 진, 진압할 진, 참진, 떨칠 진, 그리고 보배진, 그러고 보니까 보배진도 있었어요. 진주, 그리고 지지진, 나루진, 그리고 또 베풀진이 있네요. 베풀진, 베풀진도 있고요. 옥돌진, 볼진, 벼락진, 티끌진, 달진, 달진, 그리고 아름다운 돌진, 마늘진, 성낼진, 이런 것도 있고요. 놀랄진, 이런 진짜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의미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에 좀 적합한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달진, 그리고 베풀진, 네, 그리고 나아갈진.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입니다. 첫 번째 기사, 삼성 디스플레이 8.6세대 OLED 4.1조 초격차 투자라고 돼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 8.6세대, 이게 8세대도 아니고 8.5세대도 아니고 8.6세대라고 돼 있다, 그죠? 8.6세대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나서는데, 8.6세대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제조 공정이라고 하네요. 디스플레이는 세대가 높을수록 더 큰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네,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아마 영어에는 표현을 해놓겠죠. 이 세대, 그래서 4G, 5G, 우리가 통신기술도 하는 그 G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세대가 높을수록 아무튼 더 큰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등 생산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중소형 OLED 1위 삼성이 또 한 번 초격차 달성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충남 아산 캠퍼스에서 신규 투자 협약식을 열고, 오는 2026년까지 IT용 OLED 패널 생산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2026년까지네요. 삼성은 가로 2.25m, 세로 2.6m 크기의 8.6세대 OLED 패널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번 투자는 삼성이 앞으로 10년 동안 60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지역 균형 발전 투자 가운데 첫 사례가 되고요. 8.6세대는 기존의 6세대가 1.5 곱하기 1.8이었네요. 보다 큰 유리기판을 사용하고요. 한 번에 더 많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가 있고, 14.3인치 태블릿 기준 6세대 설비는 연간 450만 대를 만들 수 있지만 8.6세대 설비로는 10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높은 생산성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8.6세대 OLED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유기물 증착 등 공정 난도가 높아서 진입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합쳐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전략도 발표했네요. 공동기술 개발과 제조 혁신, 물품 조기 지급 지원 등
전방위 지원으로 투자 시너지를 끌어올리려는 포석인데 소부장 생태계를 고도화해서 안정적인 디스플레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요 단어가 제가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난주에 유피라 교수님하고 식사합시다. 저기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 책을 쓰셨던 유피라 교수님을 모시고 식사합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유피라 교수님하고 되게 친하신 헤르만 지몬 교수님이라고요. 히든 챔피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책 쓰신 헤르만 지몬 독일 교수님에 대한 뭐 얘기 좀 하다가 어떻게 독일에는 그렇게 강소기업들이 뭐 1,400개? 히든 챔피언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이 뭐 1,400개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일의 대기업들은 우리가 인류가 되려면 우리의 협력업체가 인류가 되어야 우리도 인류가 될 수 있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학생 때도 보면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그냥 뭐 공업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한다든지 그게 우리나라의 마이스트 고등학교 이름이 요즘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마이스트도 이제 독일에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조금 이 협력업체들 1차 벤더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지분 투자를 좀 하고 같이 이렇게 커나가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최근에 반도체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약간 시세가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이래 쭉 한번 봤더니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정말 여기 상생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생 협력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부장 기업들도 정말 세계적인 부품 소재 장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상생을 하는 그런 전략과 그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산업통상부가 OLED 생산 기술 혁신과 응용 제품 개발에 4,200억 원 규모 R&D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9천여 명에 이르는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면서 충남 경제는 물론 협력업체, 중소기업, 대학을 포함한 전체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5개월 합숙 슈퍼 개발자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전자신문이라서 이런 기업체나 세세한 기사들이 많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정글 2기에 입소한 A씨는 대학교 졸업생이다. 국내 정규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중졸인 셈인데 한때 농민이 필요로 하는 웹서비스 회사를 운영을 했고 졸업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했지만 시험 성적은 1등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B씨는 알고리즘에 빠져 공부하다 크래프톤 정글을 찾았다. 이 크래프톤의 이제 정글이라는 프로그램에
입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 그죠? 지금은 채널 운영이 뜸하지만 7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입소 시험은 다소 낮았지만 부진한 요소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하루 10시간 넘게 시간을 들여 보완하는 열정을 보였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정글이 두 번째 교육생을 받으며 배경이 더욱 다양한 인재들이 모였다고 강조했는데요. 획일화된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서 저마다의 장점과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현이다. 크래프톤 정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의 커리어 전환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선발해서 육성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에 집중하는 여타 부트 캠프나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엑셀러레이팅과 달리 일선 정보기술 현장에서 지속 성장 성과로 인정받는 고연봉자를 길러내는 게 목표다. 장 의장은 한강의 기적을 겪으며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자체가 비슷한 인재를 기르도록 설계됐다면서 앞으로의 한국이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기술 연구가 중요한 첨단 제조업, 글로벌 서비스업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고 정글의 설립 취지를 소개했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네요. 위에 지금 의장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님 사진이 나오는데 얼굴이 되게 선하게 생기셨네 보니까. 좋은 일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내고 싶네요. 국가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인 디지털 인재 확보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장 의장의 견해인데, 국내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투자 문화를 바꾸는 데 일조하던 본엔젤스와 같이 정글 수료생이 업계 내에서 점차 자리를 잡고 인정받으면 인재 양성에 효과적인 유사 프로그램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정글 또한 입소생의 교육 참가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부담을 지며 운영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재교육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누수와 어뷰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올해 정글 2기에 입소한 합격생은 총 71명이라고 합니다.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합숙형 몰입교육을 진행하고요. 국내 유수의 IT 기업이 협력사로 참여해서 멘토링을 지원하고 수료 교육생 채용도 검토한다. 크래프톤이 경기도 용인에 구축하고 있는 자체 정글 캠퍼스가 완공이 되면 2025년까지 연간 교육생을 1000명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정은 크래프톤 정글 원장은 정글은 오로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면서 교육생이 동료와 협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 몰입의 즐거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희도 체슬리 금융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냥 저희 회사에 한두 자리 일에 빌 때마다 저희 회사 고객자녀 분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지가 와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진정성을 좀 읽어보고, 지난번 우리 회사에서 1년 이상 있었던 박승구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군 병장입니다 하면서 편지가 왔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해양사,
해양사로 또 이렇게 일하고 있던 어떤 청년도 와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 회사 와서 인턴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육생입니다. 저희가 최슬리 금융 아카데미를 이수하였기에 이에 그 수료증까지 저희가 주는데 그렇게 저는 또 저대로 이 금융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정글을 또 크래프톤이 이런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계셨군요.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LG 구광모. 그 전에 양극재 날개단 LNF 기사가 먼저 있네요. 2026년 매출 26조 기업으로 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2차전지 기업들이 그 코스닥의 상위권을 다 차지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가 그러고 보니까 바이오가 또 2015년 이후로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기 전에는 거의 다 또 IT 부품 기업들도 꽤 많았었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그리고 좀 커진 회사들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좀 바뀐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요즘 2차전지 쪽이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LNF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LNF가 올해 연매출 7조 원 달성에 나선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으로 고성장을 예고했다. 회사는 또 물량 증가와 글로벌 고객사 확대로 2026년에는 26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세계적 2차전지 소재 업체가 탄생할지 주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시총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매출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이 보통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10% 가까이 나오지는 않죠. 보통은 영업이익률도 보면 5%, 6% 뭐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5%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익에 곱하기 10배 정도 PER 기준으로 하면 10배 정도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익이 많이 감익하다 보니까 PER이 12배, 13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시총이 매출하고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성장 기업은 매출 자체가 이제 계속 급증하고 또 고성장 기업이 처음에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그 산업 내에서의 확고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즈, 매출 경쟁을 좀 하잖아요. 그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이 3배, 5배, 10배 이렇게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PSR이라고 하잖아요. Price to Sales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근데 규모가 좀 스타트업이 아니라 좀 규모가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하고 시총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LNF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총이 10조가 넘었죠. 10조가 넘어서 11조 5천억이 됐고요. 그렇다면 방금 여기도 7조인데 26년에는 26조를 달성하겠다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26년까지
이 기업의 시총이 또 26조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뭐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이런 기업들은 주 제품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좀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6조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세계적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번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주 대상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을 공개를 했었네요. 참고로 지난해 매출은 3조 8,873억으로 한 4조였네요. LMF가. 그리고 21년도에는 9,700억이었는데 4배나 증가한 실적이었고요. 올해도 2배 가까운 거의 180% 고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되는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NCMA, 여기서 이제 N이 니켈, C가 코발트, M이 망간, A가 알루미늄인데, 요 하이니켈 NCMA가 원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이니켈 NCMA 비중이 지난해 65%에서 올해 70%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A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용 양극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의 68%에서 7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양극재 물질의 특징들이 막 나오죠. NCMA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LNF는 또 기존 주력 고객사인 LG에너지 솔루션 외 다른 글로벌 고객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완성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따라 완성차 업체로 직접 공급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게 아마 테슬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LMF는 지난 2월, 테슬라 바로 나오네요. 테슬라와 3조 8,347억 원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공시했고요. 업계에서는 폭스바겐, 포드 등을 잠재 고객사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양극재 시장 규모는 연평균 28.7%씩 고성장하고 있다. 요것도 중요하죠.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정체 상태이면 우리나라 통신사처럼 서로 마케팅 비용을 막 지출해서 다른 고객을 뺏어오는 식으로 해야 마켓시어를 늘릴 수가 있는데, 매출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양극재 시장은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30%씩 고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LNF는 생산 능력과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현재 7.6% 수준인 양극재 시장 점유율을 2026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고요. 이런 게 뭐 제일 좋은 거죠. 시장도 고성장하는데 그 시장, 고성장하는 시장에서 또 점유율을 늘리면, 그죠? 그러면 28.7%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핵심은 재료 혁신이다. 니켈 함량 95% 이상 NCMA 양극재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이게 니켈 함량을 늘리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중에서 이 가격이 또 코발트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가격이 막 급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니켈 함량을 최대한 이제 높이는 식으로 양극재가 개발되다 보니까 하이니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5년에는 기존 다결정 양극재와 비교해서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좋은 단결정 양극재와 리튬 인산철 LFP 양극재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소개했고요. LFP 양극재에 망간을 추가한 제품이 LFMP라고도 있네요.
LFMP와 망간 리치 등 망간을 좀 많이 넣어서 망간 리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등 차세대 양극재 양산 로드맵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수요 대응을 위해서 생산 능력도 확대하고 있는데 LNF는 오늘 7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 2단지에 연 10만 톤 규모 양극재 3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3공장에서는 니켈 함량을 90%로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원재료 확보 안정화를 위해서 중국 전구체 업체 CNGR 그리고 리튬 생산기업 시노리튬 머티리얼즈 등과 전략적 협업 관계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최수안 LNF 대표는 단순한 선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서 차별화된 기술을 가진 파트너사들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친환경 배터리 소재 사업 구조와 공급 안정화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후방 사업의 혁신적 사업 비전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LNF만의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2차전지는 여기저기서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분들 말씀도 많이 좀 들어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확인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고성장하는 시장에서 서플라이어들이 막 늘어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 장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본적 기술적 장벽이 있으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쟤네들도 하나? 저 기업도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서플라이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 싶으면 그럴 때 이제 잽싸게 도망 나오는 그런 매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LG 구강모 상속 소송 제척 기간이 지났다라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여동생과 어머니, 양어머니, 그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어머님과 그 여동생들이 소송을 했었죠. 가족에게 상속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네요. 구 회장의 대리인이 3일 서울 서부지법에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일단 침해를 한 날부터 3년이고 하지만 내가 몰랐다라고 돼 있으면 10년 안에 이 유효 기간이 있다 그죠? 예, 우리가 뭐 공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그런 기간 공소 뭐라고 그래요? 공소시효? 네,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뭐 10년은 안 지났으니까 이 소송을 낸 분들은 내가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영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 다음에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서부지법에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면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요. 지난달이니까 지난달 3월 28일인가 보네요.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주 LG 주식 11.28%를 포함해서 모두 2조 원 규모인데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에서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김 여사 두 딸은 주 LG 주식 일부
구현경 대표가 이제 큰 딸이죠. 2.01이고 구현수 씨가 0.51% 요렇게 받았네요. 원래 요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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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어머니가 1.5 그리고 자녀들이 1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서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또 받았다고 하고요.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 면서 통상 법정 상속 비율 내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LG 측은 이와 관련해서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서 이미 제척기간 그 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한 뒤에 본안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네요, 기사가. 예, 요 기사 처음에 소송이 왔을 때 저도 유심히 이 소송이 왜 들어왔지 하고 쭉 봤었는데 뭐 LG가 해서 LG그룹이 창업한 이후 75년 만에 이런 소송은 뭐 처음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구본무 회장님이 18년도인가 돌아가시고 하지만 그 구본무 회장님의 아버님이셨던 그 구자경 회장님이 오히려 구본무 회장님보다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2020년인가. 그 구자경 회장님이 그러고 나서 그 구자경 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상속 문제에 대한 노이즈가 없었다가 그러고 구자경 회장님까지도 돌아가셨고 보통 이제 LG가는 그렇게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회장을 물려주면 그 형제들은 다시 LX, LIG, 뭐 LS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이렇게 스피인오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스피인오프가 얘기가 아마 나왔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원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LG그룹의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아파트 이름도 럭키 아파트입니다. 그 럭키 아파트가 부산에서 금성사 부지를 허물고 지었던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LG 하면 사랑해요 LG잖아요. 저도 LG 핸드폰도 저 LG 핸드폰 되게 오래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TV도 LG, 스타일러 LG, 통신사도 저는 LG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LG에 대한 그 애착, 애정 이런 게 되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 LG 야구 우리 LG 트윈스 보면 팬들이 보면 너무 이제 찐팬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LG가 추구했던 그 선대 회장님이 그 연수원 이름도 인화원이라고 지으셨거든요. 사람과의 화합을 중요시하셨는데 그게 75년 만에 소송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왜 소송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 인화에 대한 정신에 대한 부분이 저는 흐트러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흐트러졌느냐?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런 이슈들 보면요. 정말 같이 주주라는 게 정말 파트너가 되는 거잖아요. 소액 주주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왜 화합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LG 화학이 화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배터리가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 적자날 때 그 화학 부분에서 다 돈을 벌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되기 전에 딱
분할하고 나서부터 흑자 전환했잖아요. 재작년, 작년, 올해 실적 보면 막 퀀텀 점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면 우리 옛날 분위기로 장남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막내 너 고시만 합격해라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딱 사시 합격을 연수원 딱 나오기 전에 저 따로 나가서 살게요 하면서 어디 어리어리한 집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LG화학의 기존에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왜냐면 우리 사주 다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하나의 약간은 역풍을 맞았다? 예, 결국은 뭐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 다시 선대 회장님이 남기셨던 그 가치, 인화에 대한 가치 얼마든지 다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광모 회장님이 되게 인격적으로나 인성이 되게 좋으시다라고 제가 또 한 달이 건너서 들었거든요. 되게 친하신 분, 뭐 다 좀 주변에 굉장히 제가 한 달이 건너서 되게 잘 아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 그렇게 다시 인화의 가치를 살리는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작년 국내 대기업 재고 170조 돌파, 수요 한파의 직격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재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은 공부를 계속 해놓아야 됩니다. 재고가 늘어날 때 비중을 줄이고 재고가 줄어들 때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주식 비중을요. 자, 작년에 우리나라 대기업 재고 규모가 17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자 IT 분야 대기업 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에 212개 기업 재고 자산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재고 자산이 2021년도에 135조였는데 작년에 175조로 29.7%나 이렇게 증가했고요. 밑에 표를 보니까 500대 2022년 기업 재고 자산 변화 현황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많이 증가한 41.2% 정도 증가한 업종이 IT 전기전자, 두 번째가 석유화학 36%, 자동차 부품도 20% 증가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증감률 순서대로가 아니라 증감액 기준이네요. 서비스, 식음료도 42, 46%나 증가를 했고 조선기계 설비도 31%, 건설 및 건자재 38% 되어 있고 재고가 줄어든 곳은 에너지가 23%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성품 재고 그리고 반제품 뭐 재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 놓은 완성품이 이렇게 안 팔려서 재고로 남을 수도 있고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갖고 온 거 있잖아요. 원재료에 대한 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만드는 과정에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반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밑에 쭉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학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비가 촉촉 오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벚꽃이 피고 시험이 끝나기 전에 벚꽃 떨어지기 전에 내가 그 시험만 끝나면 벚꽃 구경해야지 할 때 되면 항상 비가 왔었다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비는 왔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고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날 때마다 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촉촉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